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오늘 그 계산 문제를 해드리는데, 일단은 프린트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면은, 계산 문제가 이제 지금 총 하나 넘기시면은 5문제 정도가 있거든요. 5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계산 문제는 이제 그 34회 때 좀, 내년에 이제 시험이 34회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34회. 그래서, 가장 이제 유력한 거는, 2번 문제 가보세요. 넘기시면은, 이번에 입지계수라는 게 있죠. 요거 거기다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입지계수. 그래서 그 34회를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뭐가 나올지를 궁금하니까 입지 이제 시장 파트는 이제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뜨거든요. 2문제. 여기하고 그다음 이제 이따가 입지론인데 요 입지계수가 안 나왔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요거 좀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 다음에 2문제를 찍는다면 오른쪽에 3페이지로 한번 또 가보세요. 3페이지 가시면 5번에 허프 모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작년에 제가 네일리 찍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일리하고 찍었기 때문에 요 허프가 2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계산 문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요 2가지가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죠. 별표 쳐놓으셨죠? 그죠? 이렇게 꼭 체크하시고 요 2가지 가장 유력하다. 저는 이제 보시면서 보는데 일단은 그 저번 주에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 아마 165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기본선 갖고 오셨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65페이지. 165페이지로 가시면 165페이지에 저번에 이제 여가 과정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은 165페이지 밑에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거 여기다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면 작년에는 솔직히 이제 계산 문제가 떴거든요. 떴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이론이 나온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그래서 일단 제가 요약집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은 기본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있으니까 필기를 나중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요게 4번이 이제 정보 현재 가치에서 33회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34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올해 나온다는 건 이론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이론.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한 이론이 나오거든요. 2가지. 그래서 이 2가지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가 가는데 일단 효율적 시장 이용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매년 출제가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에 보시게 되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효율적 시장이거든요. 그죠? 그럼 요걸 이제 가겠는데 이 효율적 시장은 주식 시장에서 따왔어요. 어느 시장에서 따왔다? 주식. 주식 따왔기 때문에 정보가 사실은 아닌데 굉장히 주식은 민감하잖아요. 부동산도 안 민감하다, 민감하다, 민감해요. 그걸 갖고 이제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보시면은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고 167페이지로 가시면 160페이지 가시면은 그 중간 라인에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그죠? 그게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인데 일단 제가 그림을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도 전모가 안 민감하다, 굉장히 민감하다,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사거리에 전철역이 뜬다라고 얘기한다면 3년 후에 전철이 들어서요. 그럼 3년 후에 오를까요? 지금 즉시 오를까요? 지금 즉시 오르죠.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인천에는 가장 그 이슈화가 됐던 게 송도에 GTX 연결되는 거 아시죠? 그게 발표되자마자 그냥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바로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거든요. 이걸 무슨 시장을 하냐면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무슨 시장으로 한다?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정의가 중요한데 그럼 효율적 시장이란 정보가 알려진 시점에서 그냥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보통 우리 부동산은 중강성에 들어가는데 약성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다면 어, 과거까지만 반영된 시장을 약성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약성. 약성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중강성은 강해요. 좀 강성에 준해요. 준한 건 현재 공표된 것까지만 하고 미래는 강성까지 다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갈게요. 약성은 어느 정도까지만 반영됐어요? 과거.
중강성은요. 과거와 현재.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발생했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가현미.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 약성은 어디까지만이다? 과거. 중강성은요. 현재까지. 강성은요. 미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우리 시험들은 이제 중강성 시장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건 시험 정보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1회 때서부터 33회 때까지가 올해 시험 문제잖아요. 올해 기출 문제는 그냥입니까?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럼 그냥이요? 과거예요. 과거. 그걸 굳이 우리가 그 문제랑 그 정답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다음 주까지 기출 문제집을 6과목을 따끈따끈한 요만큼 해가지고 10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나도 안 사겠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 떠들어대는 거 막 지금 중강성에서 이거 나와요 라고 하는 거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강성이에요. 무슨 성이다? 중강성. 그러니까 중강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부동산 시장도 대부분 중강성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과거만 반영됐습니까? 현재까지 반영됐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핸드폰 보면 반영됐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미래는 이건 이론상이라는 게 제가 만약에 내년에 34회 때 문제를 유출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돈을 받으면 저기냐니까 잡혀갑니까? 잡혀가죠. 그럼 이건 이론상이에요. 실제다, 이론이다? 이론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요. 약성은 어디까지만 반영됐어요? 과거. 중앙성은요? 과거와 현재. 강성은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따라서 가현미.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과거와 현재는 공표된 거라고 하고 미래는 공표되지 않는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게 기술적이다, 기본적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요약집이 나오면 분석이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럽니까? 기술이 들어갑니까? 기술이 들어가죠. 그럼 과거까지만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이겠어요? 기술적. 근데 이제 보통은 부동산과 주식은 과거까지만 분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다면 공표된 사실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거라는 건 과거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다 과거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서 약성은 어디까지 반영됐다? 과거. 무슨 분석을 하죠? 기술적 분석. 중강성은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현재가 공표된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무슨 쪽이다? 기본적. 근데 기본적 안에는 뭐가 포함됐어요? 기술적이 포함됐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거의 차이는 뭘까요? 술하고 본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그럼 기술은 어디까지만 반영됐고 과거. 기본은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현재까지라니까. 술과 본의 차이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야매로 간다면 제가 어저께 술을 먹었어요. 언제 먹었다? 어저께 먹었어요. 본죽이라는 가게 아시죠? 가서 제가 현재 죽을 먹고 있어요. 그럼 제 뱃속에 뭐가 차 있어요? 술이 차 있죠. 그죠? 분위기 안 좋은데 생각해. 근데 어제 뭘 먹었지? 술 먹었어요. 그죠? 괜찮아요. 자, 까먹었잖아요. 갑자기. 어저께 뭐 먹었다? 술 먹었어요. 술은 과거예요. 그죠? 근데 본죽은 언제 먹고 있다? 현재 먹고 있어요. 내 배에 뭐가 차 있어요? 술이 차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술 언제 먹었어? 그럼 기술은 어디까지야? 과거 가지고 본죽은 지금 처먹고 있죠. 그러면 내 뱃속에 뭐가 차 있어요? 술이 차 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오늘 한 3시간 정도 또 개겨야 되는데 좀 이렇게 웃으면서 가도록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왜냐면 놀랐어요. 이렇게 지금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제가 딱 여러분들 보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이게 토요일까지 오셔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시스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방문 가게도 종로 방문가게도 그냥 2개월 동안 계속 돌리거든요. 그러면 실력이 안 올라요. 그냥 3개월 동안 빡시게 하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화이팅. 술 언제 먹었어? 잘한다. 과거야. 현재 먹었던 큰일 나. 근데 본죽 언제 처먹어? 오늘 알아? 잘한다. 과거와 현재까지.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술이냐 본이냐 차이점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와 현재는 공표된 것이고 미래는 공표되지 않는 것까지 반영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용어가 여기 보시면은 이 초과이윤이 있고요, 정상이윤이 있죠. 그러니까 정상이윤은 은행 이자예요. 그럼 은행 이자는 나만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정상이윤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새 은행 이자가 약간 높아지긴 했죠.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연 15% 받는다면 나만 받는다, 다 받는다, 다 받아요. 그죠? 근데 초과이윤은 만약 얘가 5%가 약해갖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15%를 먹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10%를 더 먹었습니까? 더 먹었죠. 이걸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무슨 이윤이라고 한다? 초과이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게, 이 중강성 정도는 이해가 가거든요. 현재 거의 부동산 시장은 어느 시장이다? 중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왜 이거부터 얘기하냐면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만 알고 있어요? 부동산 정보를 현재를 알고 있어요? 현재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미래 시장은 제가 많이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철도나 이런 게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산인가 한번 이렇게 발표됐어요. 거기서 뭐 발표됐는데 그 하자마자 중개에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만 알아? 다 알아. 다 알면 무슨 이유만 못 끼웠어? 정상이윤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미래의 정보를 얻어야 돼요. 무슨 정보를 얻는다? 미래 정보. 근데 그 LH공사라고 아십니까? LH공사 직원이 그냥니까 미래 정보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까? 팔아서 그 사람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동산은 거의 무슨 시장이다? 중간성이에요, 중간성. 이해 가셨어요? 그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다 어디에 나타난다? 중간성이에요, 중간성. 약성도 잘 나타나지 않는 시장에서 여러분 헷갈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무슨 성이다? 그럼 우리는 과거만 한다? 현재까지만 한다? 현재 우리만 다. 알아요? 근데 어디 막 개발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 모르잖아요. 어디가 막 개발될지 아직 공표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 정보 같은 거잖아요. 뭐 그런 정보를 어떻게 돼요? 정보 비용을 들어서 살 수 있잖아요. 그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어요. 초과 이윤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위기 안 좋은데 제가 할게요. 지금 현재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재까지라는 것은 만 예를 들어서 LH가 예전에 문제가 생겼던 게 어디 신도시가 발표된다는 걸 아직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미래 정보. 미래 정보는 내부 정보예요. 그죠? 그럼 그거를 흘린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간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중간성 우리가 과거 현재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거기에 어디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자체를 어떤 직원이 이거를 자기 친척한테 판 거예요. 그럼 그냥 그 정보를 그냥입니까? 그 사람만 알았습니까? 그 사람만 미래 정보를 알았단 말이에요. 언더스탠드? 그럼 그 사람만 초과이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어디 시장이다? 중앙성이에요, 중앙성. 중앙성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이해 못 해요. 아시겠습니까? 약성도 잘 안 나타나는 게 보세요. 약성은 어디까지만 반영됐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현재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니까 섬나라가 있어, 섬나라. 그 섬이 있는데 여기는 핸드폰도 없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현재 정보를 모릅니까? 모르고 TV도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오히려 과거의 정보밖에 몰라요. 잡지책이 왔다 갔다 해갖고. 근데 제가 여기를 들어갔어요. 핸드폰 가지고. 그냥이야 핸드폰으로 나만 봐. 나만 보죠. 그러니까 현재 정보를 나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맞나? 그럼 그 시장 안에서는 다 과거의 정보만 입수한 거죠. 그것도 잘 나타났다?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약성이 어디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과거 무슨 분석을 했어? 정상은 없죠. 근데 과거로서는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어요. 초과이윤. 근데 현재와 미래는 보다 우리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이라는 걸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요 안에서는 정상이윤 얻어요. 이 박스 안에서 동그라미. 근데 이걸 넘어서는 초과이윤 얻을 수 있대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약성률 쪽 시장은 어느 정보까지 반영됐죠? 과거. 그죠?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윤밖에 없어요? 정상이윤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현재와 미래는 아직 공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누구나도 모르단 말이죠. 그럼 현재와 미래의 정보로 넣으면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시장은 어느 시장이죠? 중간성이에요. 약성하고 중간성은 이제 요 약성이 포함된 거죠.
그럼 과거와 현재로서 중간성은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이윤. 아까 LH에서 흘렀죠. 그 정보를. 미래 정보로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다? 초안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완전 경쟁과 유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면 어떤 분석도 필요 없죠. 강성은 강성은 그냥 다 완전 경쟁과 부합하다. 완전 경쟁이에요. 그럼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초안도 없고 무슨 이윤만 정상이윤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팁을 드리면 강성은 초과이윤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요걸 다시 한번 이제 계속 반복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 그 167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을까요? 찾았습니까? 요거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약속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로 기술적으로 한다면 무슨 이윤밖에 못 얻어요? 정상이윤. 그럼 과거로는 초과는 얻을 수 없죠. 근데 현재와 미래는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 초과이윤은 이제 정상 이상의 또 이윤이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대부분 시장은 어느 시장이다? 중강성.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기본적으로 하죠. 그러면 정상을 얻을 수 있지만 과거와 현재는 정상을 초과는 얻을 수 없죠. 미래의 정보로 초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성은 과거와 현재 모든 정보 반영됐죠? 분석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해요. 그럼 정상만 얻고 초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나중에 제가 요거는 필기하지 마시고 제가 요약집 나올 거거든요. 나오니까. 그럼 약성은 현재, 미래로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초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럼 중강성 어디만 가능할까요? 미래만 총을 얻고요. 강성은 총알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 잠깐 넘겨볼까요? 우리가 169페이지로 가시면 169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예제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4번만 좀 체크하세요. 4번만 보시면은 강성혈족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안을 얻을 수 있다는 질문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강성은 무조건 초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가시겠죠? 그죠? 가졌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넓혀본다면, 일단 제가 이건 풀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건 문제가 없으니까. 할당은 아직 안 가고요. 자, 이제 틀린 게 이제 4번인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보세요. 자, 시험제 나왔던 게 중강성 기억하시죠? 중강성은 어디까지였어요? 과거 현재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했었죠. 이 기술적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기술적은 그냥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중강성도 이걸 많이 틀려 하시는 게 중강성은 반드시 기본적이 나온다 그런 게 아니라 과거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했다는 건 어디에 분석을 했다는 거죠? 과거. 그럼 과거에는 초안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아까 강성 기억하시죠? 그럼 강성은 효율적 시장은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 초안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할당이 좀 어려워요. 지금 여기는 거의 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해보면 초기도 다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넘겨볼게요. 할당 효율성이라는 게 168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요. 168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위에 할당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가장 좀 어려워요.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할당에다가 배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배분.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할당을 배분이라고 돼요. 뭐라고 한다? 배분. 배분 효율적 시장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분한다는 건 똑같이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초과이윤이 안 생긴다는 것은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투기 발생 안 해요? 발생해요? 하죠. 그럼 할당이지 않는다라는 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정보가 불완전합니까? 그럼 정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용어 정리를 좀 갈게요. 가신다면 이 칠판 주기가 원래 1,000원이었어요. 원래 얼마다? 1,000원. 그러면 이거를 500원 싼 데를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면 정보의 가치가 없겠어요? 정보의 가치가 있겠어요? 있죠. 그럼 정보 가치가 5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500원을 공짜로 달라 그래요? 비용을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죠. 그래서 100원만 주세요라고 합니다. 정보 비용을 100원만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할까? 아까 LH공사가 이제 미래 정보를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정보 가치가 1억이래요. 얼마다? 1억. 그럼 그거를 공짜로 달라 그러겠어요? 뽀찌라고 아세요? 뽀찌 돈 달라고 하는 거? 그럼 정보 비용을 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야, 나 1,000만 원만 줘. 그래도 하시겠죠. 얼마가 이득이겠어요? 이걸 빼면 9천이 이득이라는 거죠. 네? 그죠? 그럼 9천만 원이 얻었다는 거는 9천만 원이 얻었다는 거는 그걸 다 얻은 겁니까? 개인 혼자 얻은 겁니까? 그 뭐 초과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그죠? 그럼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는 거는 아까 할당은 초과이익이 생긴다 그랬어요? 안 생긴다 그랬어요? 안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럼 초과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따라서 할당이지 못하다.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근데 정보 비용이 그냥요, 이게 비싸질 수도 있어요. 비싸져서 1억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1억에서 1억을 빼면 그냥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영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부동산 시장도 그냥요, 정보 비용은 존재하죠. 근데 이거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로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분위기 안 좋은데 다시 갈게요. 얘는 그냥이니까 초과이익이 안 생기는 시장입니까? 투기도 안 생기잖아요. 언더스탠드? 부동산이 반드시 할당이지 못하다는 건 맞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냥요, 정보 가치가 같아져요. 같아지면 남들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익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건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거기까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더 넓히지 마시고, 물론 제가 여기는 조금 더 넓혀놨는데 요즘요, 시험 문제가 희한하게 딱 물어보는 선이 거기까지예요. 그죠? 거기까지 물어봐도 틀릴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은 안 물어보니까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완전 경쟁 저번에 기억하시죠? 완전 경쟁은 그냥요, 정보가 다 완전해요. 그럼 이게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정보 비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빵원이야, 빵원. 그럼 정보 가치도 생길까요? 없죠. 그죠? 그러면 초안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이야, 할당이야.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불안전은 그냥이요, 정보가 불안전해요. 내가 살려면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00원, 100원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100원인데 정보 가치도 100원이면 그냥입니까? 초안이 안 생깁니까? 부동산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초안이 안 생기니까. 맞나? 근데 할당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만약에 500원을 가져갔어요. 그럼 400원의 초안이 생겼죠. 그럼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초안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있고 할당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완전한 할당밖에 없는데 불완전은 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따라오셔서 또 고맙습니다.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은데 잘 할게요. 할당이 좀 넓은 개념이에요. 할당이. 자, 완전 경쟁은요.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항상 할당이라도 되거든요.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한다. 불완전도 할당이다. 불완전도 할당이지 할당이 완전하고 똑같고 불완전 똑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부동산이 정보 비용과 뭐가 같을 수 있어요? 정보 가치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시험 문제는 희한하게 이게 기출이 됐는데 한 15년 전에 기출이 됐었거든요. 이거 보지 마시고 요거까지만 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로는 법이에요? 학문이에요. 학문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중에 제가 조금 실력이 갖춰지면 여기는 나중에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제원의 의도를 본다면 4번까지밖에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럼 가볼게요. 완전은 자, 정보 비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투기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완전은 할당이라고 항상 할 수 있죠.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어떻게 됐죠? 내가 1억의 정보 가치를 1억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초과이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이나 불안전이나 독점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우리 시험제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아까 요 문제에서 제가 아까 2번, 3번까지 받았죠. 그래갖고 틀린 건데 그냥 1번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의 대체성이 있다는 건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합니다. 지금 4번 오겠습니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죠. 그러나 자 보세요. 내가 1억 주고 1억 먹을 수 있죠. 그럼 그다음이니까 할당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럼 될 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게 올해 내년 시험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것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지네들이 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증권화나 실거래 신고라는 거 아시죠? 그걸 왜 해요? 정보를 빨리 효율성에 대한 점차 증가되기 때문에 신고 제도를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되셨고